날씨가 되게 좀 추웠죠? 부산만 그랬습니까? 아, 먼저 여러분들 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특히 이 서울은 눈 왔습니다, 스포너님. 눈 왔구나. 네. 부산에는 오늘 바람이 되게 차가운 바람이 강풍이 왔습니다. 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때로는 심플함이 세상을 바꾼다. 미국 우주 탐사 담당 기관인 나사 아시죠? 나사. 나사에서 우주 탐험을 보냈는데 이 우주인들이 우주선 안에서 뭔가 연구한 것을 노트를 하려고 하니까 볼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우주선에서도 좋은 정보를 이렇게 필기를 할까 고민해서 나사에서 무려 48억을 들여서 우주에서도 필기를 할 수 있는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대단한 발견이기는 하지만 조금 생각을 심플하게 바꿔보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렇게 연구하는 동안 연필을 썼었으면 어떨까? 그죠? 때로는 이런 심플함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죠. 자,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은 항상 어때요? 소수라는 거죠, 소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앞으로 어려움이 올 거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예측보다는 사실은 좀 심플함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행동하는 리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가장 심플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원하는 상태와 사랑에 빠져라는 거죠. 내가 가장 원하는 상태, 이상적인 상태를 늘 그리고 상상하고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우리 몸에는 엔돌핀이라는 게 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원하는 상태가 좀 더 행복하게 우리 현실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건강이라는 거죠. 건강.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최근에 많이 오는 Q&A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난번에는 어때요? 뭐 눈가가 떨린다, 입술가가 떨린다에 대해서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리즈백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변비가 온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들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리즈백을 했는데 왜 변비가 올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비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은 이러냐 똥꼬에 살이 쪄서 그렇더라고 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 변비의 원인은 무척 다양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의 불균형 때문에 온다. 요즘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문화가 어때요? 가공육,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뭐 이런 식이섬유가 부족한 이런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변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으면요. 변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수용성 식이섬유가 역으로 부족하면 어때요? 똥꼬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의 균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변비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불균형 때문에 또 변비가 초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음식 문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먹는 것이 곧 나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먹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변비를 또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장내 세균총들의 균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섭취하는 우리가 올리고당이죠, 그죠? 프리바이오틱스. 이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장내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하고요. 그다음 페르미쿠스라고 하는 우리 비만 세균이 있어요, 장내에는. 이런 세균들을 먹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또 변비가 초래될 수 있다. 또 숙변, 우리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약 한 20-30cm 길거든요. 그래서 숙변으로 인한 수분 흡수나 영양 흡수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장 환경이 깨어져서 이렇게 또 변비가 올 수도 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의 연동 운동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장은요, 대장은 특히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직장, 항문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장이라는 건 어때요? 연동 운동을 꿈틀꿈틀 해줘야 이 찌꺼기들을 아래로 밀어낸다는 거죠. 근데 장의 연동 운동이 멈추거나 연동을 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변비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요. 불완전 대사죠. 우리가 자동차도 어때요? 기름을 넣으면 완전 연소를 하고 나머지는 완전 배출을 시켜야 이게 완전 연소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에서 저작 운동부터 해서 꾹꾹꾹 잘 씹어줘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이 완전한 음식이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찌꺼기로 가면서 덩어리진 변의 양들이 많아진다. 자, 그랬을 때도 또 변비가 올 수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변비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즈백을 시작하고 그전에는 변비가 없었는데 변비가 온 것 같아요. 자, 이 원인은 몇 번에 해당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4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어때요? 이때까지는 음식을 잘 먹었죠. 근데 리즈백을 시작하니까 어때요? 음식 양이 우리 몸속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음식이. 그랬을 때 이때까지 어때요? 장이 계속 연동 운동을 하다가 음식이 들어오지 않거나 아주 극소수로 들어오면 어때요? 장의 연동이 점점 멈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변비는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식 단계에 접어들고 5주차가 넘어가면은 6주차가 되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수분 섭취를 늘려야 됩니다. 특히 따뜻한 물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때까지 많이 배우셨죠. 장의 연동과 관련된 영양소는 뭐죠? 예, 칼슘, 마그네슘이죠. 칼슘.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는 변비가 온 것 같으면 아침에 칼슘 2포, 점심 때 2포, 저녁 때 2포 이렇게 해서 칼슘 양을 조금 늘려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비가 왔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고 칼슘도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신다면은 해결이 될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면요, 이 자연스럽게 보식 단계에 접어들고 약간의 음식이 들어가면 다시 장이 연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건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식품 산업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에는 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의료 산업의 치료를 받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없던 병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건강에는 관심을 가지려면 어때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물론 리브퓨어를 드시면서 그것보다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은 생각의 변화죠. 항상 내 몸에 유익한 음식을 먹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리브표 제품이 같이 들어가면 이 시너지가 아주 극대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즘 어때요? 제품을 프로그램화해서 많이 먹죠. 리즈백 프로그램, 디톡스 28, 그죠? 그다음에 5주, 6주 프로그램, 기타 등등 각 지역이나 또 팀에 따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리즈백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있고 또 호주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또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섭취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우리 몸은요, 모든 것이 어때요? 턴오버 주기가 있습니다. 세포도 턴오버 주기가 있고요. 혈액도 턴오버 주기가 있고, 우리 모발, 할 것 없이 피부 각질, 할 것 없이 다 턴오버 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한 번 했다고, 그죠? 내가 이 턴오버 주기가 다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버라이어티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지금 첫 달을 리즈백을 해보는 거는 뭐예요? 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 우리가 시동을 건다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 몸이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에 거의 50% 정도를 바꾸어가는 체질 개선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리즈백을 한번 제대로 하는 것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일반적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양 공급 방식과 리버퓨어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영양의 공급 방식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리즈백 프로그램은요, 인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어떤 회사도 이것을 흉내낼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쉐이크부터 어때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쉐이크하고는 완전 판이하거든요. MRP 쉐이크로서 충분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쉐이크, 림퓨어를 기본에 깔고 간다는 것이 첫 번째, 다른 회사와의 차별하고요. 두 번째는 기초 대사량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풀 영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 이 영양소들을 어떻게 순열조합, 배합을 해서 우리 인체는 무언가 물질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호르몬 대사를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지 않은 회사들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프로그램이 바로 리즈백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리즈백이 추구하는 방향은 풀 영양에 대한 반응과 기능, 그리고 우리 몸이 있잖아요. 반응과 기능으로 인한 회복의 메커니즘이죠. 회복.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리버퓨어의 영양 공급 방식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회사들은요, 간헐적인 부분적인 영양 공급을 이야기하거든요. 뭐 스쿼알렌이 좋아요, 뭐가 좋습니다, 그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리버퓨어가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은요, 간헐적 부분적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때까지 코로나 이전에는요, 많은 간헐적 부분적 영양소만 가지고 공법만 가지고 어느 정도 엄청난 매출을 일으켰던 그런 회사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인체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회사와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회사는요, 그 화살표의 방향이 완전 극과 극이 될 것이죠. 그래서 이 리버퓨어가 제품력으로도 굉장히 비전이 있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풀 영양소에 대한 그 필요성을 인지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왜 필요한 거냐면요, 이 영양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양소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제품 어때요? 표기만 보더라도 이 제품이 이러이러한 기능까지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요,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비필수 아미노산의 기능들에 대해서 첫 번째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A, B, C, D, E, K에 대한 역할들, 그리고 미네랄에 대한 역할들, 그리고 식이섬유에 대한 역할들, 그리고 필수 지방산에 대한 역할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으면 훨씬 우리가 제품을 디자인하고 그 고객에게 맞게끔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리버퓨어가 2021년 제품을 통해서 걸어가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슨 영양소부터 알아볼 거냐면요, 미네랄부터 알아볼 겁니다. 미네랄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무기질이라고도 하죠. 무기질,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필수 영양소 칼슘에 대한 공부부터 조금 해볼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칼슘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 자, 칼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몸은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죠. 원소로 이루어졌다. 지구상의 모든 물질들은요, 원소 단위로 이루어졌죠. 이것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죠? 분자가 되는 거고요. 이것들이 또 조직이 되는 거고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조직 검사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조직들이 결국 분자 혹은 그 이전에 원소 단위들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산소, 탄소, 수소, 질소가 거의 95에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4%가 뭐냐면요. 대량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체의 구성 원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오늘 칼슘을 처음부터 시작할 건데요. 칼슘은 뼈의 원료이기도 하지만요. 기능 조절을 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리고 효소 촉진도 하는 거고요. 호르몬 분비도 하거든요. 그래서 칼슘에 대한 역할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 칼슘과 함께 조효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인데 이 비타민 혼자서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효소와 결합하는 것이 비타민이고요. 이 비타민과 또 결합을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미네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과 비타민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들이 순열조합 배합을 이루면서 할 수 있는 우리 몸의 기능은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 리즈백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부분이 좀 좋아졌어요. 이 소화기관이 좋아졌어요. 뭐가 좋아졌어요. 골밀도가 좋아졌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필수 아미노산과 더불어 이 비타민 미네랄이 같이 합성을 하면서 우리 몸에 턴오버를 하면서 조금씩 좋아져 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몸이 이제 만약에 질병의 단계였다면 그 증세의 단계가 있었다면 정상적인 단계로 이렇게 역으로 진화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혼자서는요 완전한 효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미네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미네랄이 없다면요 생명을 영위할 수가 없고요. 복합 비타민과 복합 미네랄을 같이 섭취했을 때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림퓨어나 리빌드를 통한 아미노산 계열도 있지만 우리가 복합 비타민과 칼슘을 통한 복합 미네랄을 같이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에 상승 효과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무기질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칼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미네랄이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의 왕이라고 볼 수 미네랄의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칼슘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인체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칼슘의 99%는 뼈와 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1%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오냐면, 첫 번째, 요통이 찾아옵니다.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신경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요통이 올 수 있고요. 칼슘이 또 부족하면 신경불안 증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대단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엿을 탁 엿치기 해보셨죠? 어릴 때. 엿을 탁 분지르면 구멍이 보이는 것처럼 골밀도가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구멍이 숭숭숭숭숭숭숭 뚫리죠. 그래서 이거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칼슘 섭취를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운동이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력 운동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중력 운동이 뭐가 있죠? 달리기, 줄넘기 이런 거 있죠. 간단한 운동이죠.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골밀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칼슘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시중에서 팔고 있는 탄산 칼슘을 많이 먹어본들 흡수율이 4% 미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온 칼슘, 액상화되어 있는 이온 칼슘을 드셔야 됩니다. 이온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전도성을 띠고 있는 그런 칼슘을 우리가 이온 칼슘이라고 합니다. 이 이온 칼슘만이 우리 몸의 호르몬을 관장하고요, 신경계통을 관장하고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의 라인업에 이 칼슘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슘의, 그리고 이 칼슘은요, 특히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요즘 어때요? 산성화된 음식을 많이 먹게 되죠. 산성화된 음식. 여러분, 산성화된 음식이라고 하면 너무 잘 알 거잖아요. 그죠?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 하죠. 티아민이 빠져 있는 음식을 우리가 산성화된 음식이라고 합니다. 탄산음료, 그다음에 어때요? 가공육, 인스턴트, 햄, 소세지, 뭐 밀가루, 짜장면, 라면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음식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멀리 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에는요, 인이 많이 들어있죠. 인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인이 우리가 혈중에 인의 농도가 높으면은요,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칼슘을 빼옵니다. 어디서? 이나 뼈에서 칼슘을 빼오기 때문에 우리 골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는 겁니다. 골밀도가 떨어지면 신경이 눌러져서 대단히 아프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이런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폐경기도 아닌 여성이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다. 근데 이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있잖아요.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게 아니고 뼈가 부러져서 넘어진 케이스가 옛날에는 할머니들에게 되게 많았지만 요즘 어때요? 이미 60대, 50대를 거쳐 40대에도 이러한 현상이 자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인들은 덩치는 클 줄 모르나 이렇게 어때요? 골밀도라든지 우리가 어때요? 이런 야무딱지지 못하다, 우리 몸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 있잖아요. 연로하신 분들이 척추 관절이 부러져서 넘어지고 척추 관절이 뚝 부러져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한 1년쯤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슘 이 하나만 제대로 정확하게 잘 섭취하시더라도 우리 수명은 굉장히 늘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칼슘은 젊어서부터 섭취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호미로 막을 것은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거든. 사실은 나는 건강한데요, 밥 잘 먹으면 되지요. 사실은 그 타이밍이 어때요? 건강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30대 분들 혹은 건강에 자신이 있는 40대 분들은 아직까지 이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요, 재산이 수십조면 뭐합니까? 전 세계 부자 75위면 뭐해요? 나이 80도 안 된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스티브 잡스는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1조 원을 들여서 자기 대신 아파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특히 이 칼슘은 젊어서부터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몸의 칼슘은요, 약 35세까지만 축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이 칼슘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특히 갱년기들 있잖아요. 이 칼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골밀도, 기타 호르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이 칼슘을 비롯한 미네랄의 섭취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즈백을 하시든 무슨 프로그램을 하시더라도 이 칼슘을 조금 더 보강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칼슘은 조금 메가요법으로 드시면요, 다이어트 기능에도 대단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칼슘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칼슘은 비타민 K와 더불어 혈액 응고의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주로 어디에 많으냐면 곡물에 많습니다. 귀리, 보리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데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의 역할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요. 천연 신경 안정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동의보감 문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애기들이 자다 깨서 울고 보채고 심지어 경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에 대한 처방을 동의보감에서는 뭐라고 적었냐면요. 우리 굴껍질, 굴껍데기 있잖아요. 이것을 잘게 붓습니다. 잘게, 아주 잘게 파우더로 만들어서 불에 달굽니다. 왜? 독소를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기들한테 먹이면 울고 보채고 경기하는 것을 멈춘다는 이런 동의보감에 대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칼슘이라는 것은 어때요? 신경 안정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신경 진정 효과가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칼슘은 탄산 칼슘의 역할이 아니고요. 어떤 칼슘요? 천연 칼슘. 그죠? 리보표의 칼슘은 천연 산호칼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온화시킨 칼슘이 우리 칼슘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좀 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특수 물질을 넣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약 90% 이상의 흡수율을 가진 칼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슘은 흡수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대단한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임신을 한 상태에서 칼슘이 부족한 상태로 아기를 출산하게 되잖아요. 애가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ADHD 증후군 요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찬물을 마시면 이가 시리게 되죠. 좀 더 심할 경우에는 오늘같이 이렇게 찬바람을 부는 날은 맞바람을 맞으면요. 이가 시려서 웃지도 잘 못합니다. 그런 분들 들어 계세요. 이게 다 뭘까요? 칼슘 부족입니다. 탄산 칼슘 갖고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천연 칼슘을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칼슘의 역할 중에 하나는요.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유지하게끔 하고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또 칼슘입니다. 특히 코로나에 어때요? 우리 몸이 알칼리성을 띨 수 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로 인해서 면역 기능을 높여간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애들 키울 때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갓난 애기들이 아랫니 2개가 올라올 때 있죠. 이때 이가 2개 올라올 때 칼슘을 많이 빼쓰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많이 빠지게 되면 애기들 같은 경우는 그때 칼슘을 쏟게 되면 어때요? 몸이 약간 산성화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면역이 떨어지죠. 그래서 애들 아플 때 잘 한번 보세요. 아랫니 2개 올라올 때 이럴 때 애들이 꼭 처음 병원에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은 우리 몸에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이 잘 안 올 때 요즘 뭐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신경 안정의 역할을 한다. 칼슘하고 단백질. 그래서 주무시기 1시간 전에 칼슘하고 단백질, 비타민 C 등을 조금 섭취를 해주시면은 주무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칼슘은요, 우리 몸의 수분이죠. 체액의 산알칼리의 밸런스를 또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거의 다가 알칼리로 돼야 되죠. 근데 피부는 어때요? 세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약산성이어야 되죠. 우리 몸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미생물이나 백혈구 등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전부 이게 산성화되면은요, 미생물이나 백혈구도 잘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항원 항체 반응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도 떨어지고 큰 질병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몸이 산성이 되어버리면 어때요? 이런 미생물이나 백혈구들이 잘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몸을 보면은요, 우리 피부 얼굴은요 약산성이고요. 소장의 마지막 부분하고요.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은요. 중성이에요. 폐하 밸런스가. 자, 이렇게 보시면 위장 12지장은 산성입니다. 피부는 약산성, 자궁은 pH 농도가 3.5에서 4.5 되는 산성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몸은 다 알칼리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온 칼슘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의 밸런스, 평형을 유지한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칼슘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1%의 칼슘은요. 칼슘 이온, 아까 이온 칼슘이라고 했죠.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전도성을 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칼슘은 Ca++입니다. 칼슘 이온 형태로 녹아서 혈액이나 체액에 있다는 거죠. 이 1%의 칼슘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나 이에서 빼간다. 그래서 항상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그 이자는 혹독하다. 골다공증을 필두로 허리 요통부터 있잖아요. 뼈가 댕강 두동강이 날 수도 있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슘의 섭취는 젊었을 때부터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산성화된 음식이 산알칼리 평행을 깨는 거죠. 산성화된 음식을 안 먹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슘의 양을 늘려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뇨의 메커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공복에 달달한 설탕이 듬뿍 들어간 믹스 커피를 한 잔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먹어야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진다는 분이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요. 아침에 포도당이 없는 공복 상태거든요. 혈당이 없는 저혈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른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피곤하고 신경질적인 이런 것을 동반한다는 거죠. 설탕은 우리가 이당이죠.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가 있으면 이당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쌀은요, 다당류거든요. 복합당이거든. 침 속에서 침, 효소, 그 아밀라제죠. 의해서 이 우리 복합당은 쪼개지고 두 개 단맛을 내는 거죠. 그 이당이라고 하고요. 이게 더 쪼개지면 포도당, 단당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쪼개기 위해서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효소를 잘 분비하기 위해서도 칼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연이라고 하는 미네랄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반면 이 설탕은요, 우리가 이제 밥은 복합당이지만 설탕은 아까 이당이라 그랬죠. 이당류라 그랬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들어오면 인체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죠. 그래서 인슐린은 운반 트럭이죠. 이걸 당분을 어디로 집어였습니까? 세포 속으로 운반을 해서 밀어 넣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정작 써야 될 곳에는 있잖아요. 인슐린이 나중에는 어때요?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아예 인슐린을 허리춤에 꽂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혈액 속 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저혈당 상태가 되고 저혈당이 되면 본능적으로 이제 단 것을 찾거든요. 이게 악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어때요?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요. 젊은 시절부터 칼슘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칼슘을 많이 드시면은요. 이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당이 왔다면 어때요? 우리 리퀴드 클렌저나 노니, 그다음 설퍼, 그다음 칼슘 이런 것들로 빨리 우리 몸을 그죠?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고 효소가 잘 분비될 수 있는 내 몸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나 우리 제품들이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당뇨 환자. 또 당을 너무 다스리다 보니 당이 너무 낮아서 뇌로 공급되는 단당류죠. 포도당마저 부족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있잖아요. 핑 쓰러지기도 하죠. 이때 뭐요? 달달한 설탕 하나 물리면 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요. 신경질, 불안, 초조, 짜증, 우울, 나른함을 느낄 수가 있다. 심한 경우는요. 발작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탕 하나 물리면 금방 깨어나는 그런 케이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당뇨 이런 것은요.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당뇨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결단을 하시고 리퀴드, 설퍼, 칼슘, 노니를 적절하게 다 음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달달한 설탕 커피뿐만 아니고요. 탄산 음료도 되게 안 좋습니다. 소세지나 햄처럼 탄산 이 음료도 있잖아요. 그 위험 수위가 담배와도 같습니다. 백해무익하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주일에 평균요, 탄산을 14병 정도를 먹는답니다. 14캔 정도를. 그러면 거의 안 먹는 친구들도 있을 거지만 평균이 14병이니까 30병, 40병 이렇게 먹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요. 자, 이게 고혈당을 만들죠.
또 인슐린에 의해서 다시 저혈당이 되고 또 당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산음료를 꾸준히 많이 드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성격 기복이 급격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동장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가 자유롭지 않으나 이런 정동장애를 앓게 되면 자기도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엄밀히 따지다 보면 이 영양 결핍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양소를 제대로 채워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잘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공급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산이나 인스턴트 의식적으로 좀 줄이시고요.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이런 것을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산을 한 잔 마시고 싶을 때는 아이오닉을 한 잔 마신다든지 패스팅을 한 잔 마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논이를 한 잔 마신다든지 고인을 마신다든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습관, 그죠? 습관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산성화된 음식을 애들이 너무 일찍부터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음식을 막 먹기 시작하면 애들이 미운 7살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미운 4살, 때려 죽일 7살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애들 보기가 쉽지 않죠. 이런 것도 우리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영양소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생활 수준이 낮을수록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생활 수준을 빨리 리버필을 통해서 높이셔야 돼요. 왜? 생활 수준이 낮으면 엄마 아빠 맞벌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어때요? 이런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늦게 퇴근하니까 어때요? 얘들아 피자 시켜 먹어라, 치킨 먹어라, 짜장면 시켜 먹어, 한 끼 때워. 이렇게 가니까 어때요? 애들 먹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햄버거, 빵, 라면, 짜파게티, 짜장면, 피자, 치킨이 우리 주식이 되지 않는 쪽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이제 병에 걸리죠. 애들이 뭐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이러면 어때?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럼 병원에 데려가면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많이 처방을 하는 게 뭐예요? 항생제죠, 항생제. 항생제가 뭐예요? 우리가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잖아요. 항생제를 뭐라고 합니까? 안티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을 유익균이든 유해균이든 싹 다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항생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았을 때는 항상 유산균을 함께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조금 깨어있는 의사들은요, 항생제 처방할 때 항상 유산균을 같이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좀 더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체질이 산성화가 되는 거죠. 덩치는 큽니다. 근데 산성화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은요, 반드시 비타민 B1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B1이 없으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에너지화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죠. 에너지화가 못 되니까 어때요? 이게 어때요? 고이죠. 고이게 되면 어때요? 걸쭉하게 만든다는 거. 피도 걸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가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어때요? 좋은 먹거리와 함께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비타민을 챙겨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1이 없으면 저산으로 바뀌어서 저산이 축적이 되죠. 그러면 뭐 발효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설사를부터 해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로감, 두통, 근육통, 정서불안, 심하면은요 심장 질환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169가지 질병에 노출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칼슘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미네랄이 바로 칼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 칼슘과 비타민 B1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산성화되어 있는 우리 몸을 알카리로 바꿔야 된다. 자, 시중에 알카리수 많이 팔고 있죠. 큰 의미 없습니다. 위로 들어가면 이게 즉시 산성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알카리수라는 것은 뭐냐면 칼슘이 녹아있는 물입니다. 여러분 요즘 지난번에 올려드렸는데 미꾸라지 데몬 혹은 전기 들어오는
칼슘이 녹아 있는 물을 전기 대문을 하면 전구에 불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동영상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띠고 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온 칼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칼슘은요, 전해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전해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전해질이 부족하면 사람이 궁극적으로 죽습니다. 자, 전해질은요, 그 물질이 물에 녹아서 전기 전도성을 띠는 물질, 전기가 흐르는 물이라는 거죠. 칼슘, 나트륨을 우리가 또 건강기능식품 중에 소디움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소디움. 그 다음에 칼륨은 포타슘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질 분야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해질이 뭐라고요? 칼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전해질은요, 신경계통에 관여를 합니다. 신경전달 미네랄이라고도 하죠. 신경전달 무기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찜질방에 가면은요, 땀을 빼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땀보다 뭐가 많이 빠집니까? 전해질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찜질방에 오래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있으면요, 개운한 게 아니고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경전달 전해질은요, 자극을 받아서 뇌로 전달을 하고 뇌에서 다시 운동신경에 전달해서 근육이 움직이게끔 하는 겁니다. 신체 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를 툭툭툭 치잖아요, 어깨를. 그러면 어때요? 전해질이 뇌로 전달하고 뇌에서 다시 운동신경에 전달해서 내가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신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이 바로 이 전해질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해질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멍해집니다. 그리고 완전 고갈이 되면요, 세포 근육이 활동을 못해서 급기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그랬죠. 일본에 온천 여행을 갔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한번 목욕탕 가면 보통 몇 시간 있습니까? 2시간, 3시간 기본이잖아요. 그러다가 목욕탕에서 핑한 거예요. 땀도 빠져나갔지만 뭐가 빠져나갔다? 전해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로부터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15년간 식물인간으로 산소 마스크를 달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안산 고대병원에서 고대 안산병원에서 마스크를 떼면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그죠? 목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있잖아요. 전해질을 보충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전해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무기력 증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옛날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막 바쁘게 미팅 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다니는데 갑자기 강의가 좀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뛰어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이런 아주 무서운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전해질이거든요. 그래서 전해질 섭취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폐물은요, 찜질방에서 땀으로 빼는 게 아니고 운동을 통한 땀으로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운동 중간에 운동을 마치고 나면 뭘 하셔야 될까? 전해질을 보충을 하셔야 된다. 우리 전해질 보충하는 제품은 서플라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에너지도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칼슘을 한 포 드시는 것,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전해질을 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는요, 뜨거운 것을 만지면 감각신경이 이 뜨겁구나 하는 것을 뇌로 전달하는 물질이잖아요. 이게 바로 전해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뜨거운 냄비를 잘 들면 우리 엄마 내공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몸에 뭐가 부족하다? 전해질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뜨거웠을 때 손을 또 즉시 떼라고 내가 명령을 내릴 때 관여하는 것이 또 칼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해질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이런 것들이 무척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칼슘이 전달자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바라봤을 때 사물을 인지하는 것, 이것도 칼슘이라고 하는 영양소의 역할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모든 세포는요, 호르몬을 내뿜죠. 뭐 알도스테론, 뭐 티록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아밀라제, 뭐 락타제, 뭐 리파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이 호르몬을 내뿜는 기능을 하는 것도 이 칼슘에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갑상선에서 티록신,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조절하고 하는 역할들이 바로 이 전해질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르몬을 만들어내라고 자극을 하는 것도 칼슘이고요. 그리고 호르몬 양을 조절하는 것도 칼슘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몸의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세포에 관여를 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역할을 관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칼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칼슘은요, 골수에서 백혈구가 정상적으로, 림프구가 정상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것이 또 칼슘의 역할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혈구나 림프구는 뭘 담당하죠? 우리 몸에 면역을 담당하죠. 항원, 항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면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 칼슘을 많이 잡수시는 것은 1타 쌍피가 아니고요. 1타 169피입니다. 그래서 칼슘을 넉넉하게 드셔주시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칼슘을 많이 드시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어디서 듣고 온 게 있어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칼슘을 많이 먹으면 석회화가 된다던데요. 이 석회화가 되는 칼슘은 우리 이온 칼슘이 아니고요. 악성 칼슘입니다. 뼈에서 ES 뽑아오는 칼슘들 있잖아요. 이런 칼슘들은 우리 몸에서 잘 쓰여지지도 않고 흡수도 잘 안 되고 빠져나가지도 않으면서 혈관에 가서 석회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이렇게 좋은 칼슘을 밖에서 먹어야 돼요. 모자라면 우리 뼈에서 ES 뽑아서는 악성 칼슘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혈관에 가서 석회화가 되는데 특히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칼슘은 칼슘, 나트륨, 그다음 칼륨, 마그네슘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율신경에 관여를 하죠. 심장 박동, 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 신체 기관이거든요. 이런 심장 박동에 수축 이완에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의 역할입니다. 심장 자율신경계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세포와 근육을 긴장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도 칼슘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비행을 하고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골밀도가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왜? 중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제일 먼저 먹이는 것이 바로 칼슘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 칼슘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뼈에서 녹여내서 사용하는 칼슘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온화되어 있는 칼슘을 챙겨 드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칼슘에 대한 우리가 영상 하나만 보실게요. 박선용 원장님, 네.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실 뭐 칼슘이 이제 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미네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이 수축하거나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수축하는데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 갑상선 질환이 늘어나면서 갑상선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 몸에서 이 칼슘을 혈액으로 배출하는 데가 이 갑상선에 붙어 있는 부갑상선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는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갑상선을 띄면서 이 부갑상선을 같이 절제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칼슘을 꼭 드셔야 되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칼슘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칼슘을 섭취하지 않으시거나 하면 막 손발이 떨리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막 예민해지고 이런 증상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게 근육이 수축하지 못해서 막 손발이 떨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더 심해지면 심장 근육이 수축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은 우리 단지 그냥 뭐 뼈 건강 이게 아니라 이게 급성으로 부족해질 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칼슘을 제대로 섭취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노벨 의학상의 후보자로 이제 올랐던 이 월렉 박사라는 분이 칼슘 하나가 부족할 때 무려 나타나는 질병의 가지수를 그분은 147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질병을 다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하면.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이제 뭐 당뇨라든지 성장장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골다공증, 백내장, 뭐 골격질환, 순환계 질환, 고지혈증, 갱년기 장애, 동맥경화, 고혈압, 비만, 뭐 얼마나 할까요? 예.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서재걸 원장님, 칼슘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네요. 실제 그 칼슘이 우리 몸에서 부족하면 아까 우리 박상조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99%가 어디에 있다고요? 뼈에 칼슘이 있죠. 예. 그럼 거기 있는 걸 끄집어내서 혈액으로 끌고 와야죠. 그렇게 해서 뼈에서 나온 칼슘들은 나중에 쓰고 나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 가서 석회화라는 걸 만들어요. 석회화. 그래서 혈관벽에 상처가 나고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붙었다가 마지막 시멘트처럼 칼슘을 발라버리면 딱딱해집니다. 그게 동맥경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이 뼈의 제자리에 있을 때는 유용한 거지만 이미 돌아다니면서 변형이 됐을 때는 우리한테는 아주 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칼슘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위산이 있을 때 위에서 칼슘이 이온화가 되거든요. 철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왜 탄산칼슘이라고 그냥 하는 칼슘들은 흡수가 거의 한 4% 이하로 낮거든요. 예, 칼슘에 대해서 한번 방송에서 하는 내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칼슘과 함께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될 또 뭐 미네랄 중에 하나가 Mg,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마그네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은요, 300개 이상의 효소의 효소 작용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B의 대사, 비타민 C 대사, 토코페롤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E의 대사 작용에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타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뭐하고 마그네슘하고 짝을 이루어야 대사 작용이 원활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비타민 B 공간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 대사는 비타민 B환이 하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티아민, 시아민이라고도 하고 티아민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지방 대사는요, 리보플라빈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2, 그 다음에 단백질은요, 피리독신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6. 자, 여기에 이 비타민 B군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 예, 마그네슘과 함께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뭔가 음식을 먹었을 때 제대로 연소를 해내기 위함,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그네슘이 섭취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대사에도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6주에서 한 8주 정도 되면 입덧을 하죠. 이 입덧을 하는 이유는요, 아미노산인 이 트립토판 대사장애입니다. 단백질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이 대사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입덧이 오는 거죠. 자, 이럴 때는요, 비타민 B6, 피리독신이죠. 피리독신과 함께 피리독신은 우리 에너지에도 많고요, 에너지 멀티비타민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B6와 마그네슘, 그리고 엽산을 공급해 주면 입덧이 멎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임신 중독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붓고요, 단백뇨가 소변으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자, 심하면 유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의 역할은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제품은요, 아사히 프로바이오틱스 칼슘 이런 거를 많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B6와 마그네슘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요, 이 트립토판 대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입덧을 하는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트립토판 볼게요. 이 트립토판이 천연 신경 안정제,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깊은 잠을 관장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근본적인 영양의 출발점이 어디냐? 트립토판이라는 영양이 들어가야 돼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들어가서 나이아신과 합성을 하고 그다음에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으로 변환이 되면서 여기에서 피리독신과 또 합성을 하면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가바 합성을 하면서 감마 아미노 뷰티르 엑시드라고 하는 가바 합성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바로 우리 몸 멜라토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영양은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기 1시간 전에 단백질을 제가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 속에 있는 트립토판을 섭취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칼슘 그리고 비타민C를 함께 섭취했을 때는 우리가 수면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그네슘의 작용은 또 대단히 중요한 게 우리 아까 자율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칼슘이 수축을 시킨 것을 마그네슘이 이완을 시켜야 되는데 이완을 못 시키면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이상세포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세포라고 느껴주는 순간 우리 몸에 경찰관들이 있죠. 백혈구가 와서 막 공격을 합니다. 군인들이죠. 그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연사라는 것은 마그네슘 부족으로 심장 칼슘을 펌핑해내지 못하면서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우리가 돌연사라고 합니다. 이 칼슘을 펌핑해내지 못하면은요, 마그네슘이 그죠? 펌핑해내지 못하면 세포 DNA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세포는 일정 기간 되면 자살을 해줘야 되는데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포 자살 기전에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죽지 않고 막 떠돌아다닙니다. 원혼이 되어서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암세포라고 합니다. 이게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의 역할은요, 암을 예방하는 기능도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의 역할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그네슘 주의가 좀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 특히 혈액 검사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CR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요, 마그네슘 섭취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이 좋지 못한 분, 그죠? 그럼 우리 회사에서 먹는 칼슘 몇 포 정도, 그 정도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너무 과하게 먹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따로 구입해서 드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근무력증, 근육이 이완되거든요. 그래서 근무력증인 사람들은 마그네슘을 먹게 되면 근육이 더 이완되기 때문에 근이 더 무력한 병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맥박이 느린 분, 근육이 이완되는 거죠. 그리고 저혈압 환자, 그죠? 그래서 저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혈관이 이완되기 때문에 고용량 요법은 절대 안 됩니다. 마그네슘. 자, 그리고 방실 차단 부정맥 심전도 검사를 해보 나오신 분, 장마비 상태에 있는 분, 그 다음에 심한 탈수 상태에 있는 분들은 수액 주사에 마그네슘을 첨가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에는요, 막 드셔도 됩니다. 자,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고요, 마그네슘이 이완을 시킨다고 그랬죠. 근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요, 틱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심적 불안 상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눈꺼풀, 그 얼굴이 달달달 떨리는 거, 이거는 마그네슘 부족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눈꺼풀이 떨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못 들어보신 분들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건강 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와인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운동하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뒷다리 경련이나 쥐가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마그네슘에 좀 보충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경세포 및 모든 세포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선천성 면역에도 관계를 한다. 선천성 면역에 또 좋은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마그네슘도 좋지만, 예,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임신 7개월, 8개월 차 산모들에게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권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유산균에 있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라고 하는 이 균지는 선천성 면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하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칼슘과 마그네슘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뭐 남아있는 미네랄들 있잖아요. 아연, 뭐 철, 구리, 망간, 몰리브덴, 크롬, 요오드,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러한 미네랄들이 단일하게 혹은 또 복합적으로 이렇게 뭉치면서 우리 몸에 어떠한 기능들을 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살펴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두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미네랄, 이 영양소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풀 영양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의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혹은 그 이전의 시기에도요, 건강기능식품의 트렌드를 보면 처음에는 그냥 단일한 성분, 단일한 영양소를 막 이렇게 셀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승승장구하는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이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거의 전문가 수준에 육박하는 기준치를 가지고 지금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풀 영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의 섭취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셔야 되고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 그죠? 복합 비타민을 왜 먹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네랄에 우리 인체에 대한 순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필수 지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식이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순열조합 배합을 하면서 우리 몸에 기능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 기능들이 회복되도록 하고 우리 몸이 스스로 우리 몸을 고쳐나가는 자연치유의 이 메커니즘의 기본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치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이고 오래된 것과 뭐 이런 생각들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영양학적인 부분이 바로 자연치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풀 영양을 통해서 우리 몸을 아주 리즈 시절로 돌려나가는 이런 시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이 거칠거칠했을 때 핸드크림 하나 바르면 어때요? 수분감이 있다, 촉촉하다, 각질이 안 보인다, 되게 좋네, 검버섯이 사라졌다, 뭐 이런 기타 등등 막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아이러니하는 것은 우리 내장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내장은 어쩌면은 우리가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함부로 먹었던 것으로 인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많이 우리가 어때요? 망쳐져 있을 것이라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아마 눈물을 뚝뚝 흘릴걸요. 미안한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리즈백으로 시동을 한번 거시면서 꾸준히 우리 제품을 섭취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 기본을 만들어 가자는 게 바로 리브퓨어가 걸어가는 제품의 방향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연부터, 아연 이것도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아연이란 미네랄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아연부터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다음 주 화요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